혹시 이 문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슬라이드로 띄울 수는 없어서. 합참 계엄 실무 편람으로 알고 있고 네. 합참 차원에서 발간해서 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별도로 계엄 업무를 수행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관련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진 않았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평화 안보 위해서 묵묵하게 헌신하시는, 특히 방금 말씀하신 조성현 단장님 비롯해서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12.3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파면되고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버젓이 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고요. 계엄 전후의 구체적 상황 조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님 나와주시죠. 네, 12.3 계엄 당시 계엄 사령부에서 본인이 맡은 직책과 임명된 시각 답변해 주십시오. 관련된 어떤 직책이나 임무를 부여받은 적 없습니다.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보도 자료는 잘못됐습니까? 어떤 보도 자료를 말씀? 본인이 임명이 됐다는 보도 자료는 잘못됐습니까?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엄사는 9개 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시 계엄이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치안처, 법무처, 구처 등 다른 직책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이 보도처장부터 지금 나와 계신 분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나요? 참고인으로 나오셨나요? 증인입니다. 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국회 통제의 다음 수순이 언론 통제였을 수 있겠다라는 지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단장님께 보여드린 이거 계엄 실무 편람,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바 없습니다. 아는 바가 전혀 없으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지금 유독 보도처장만 먼저 임명된 것은 보도처에 특수한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요. 계엄 실무 편람을 보면은 보도 지침 작성해서 언론사, 방송사, 보도 통제하고 보도 검열단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출판, 보도 사전 검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보도 검열단이 뭘까 보면은 94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도 검열단은 하부에 여러 가지 반을 만드는데 어떠한 영역을 다 조사하게 되고 사전에 차단하고 하냐면은 신문반, 방송반, 통신반, 외신반, 출판반, 공연반, 전시물반, 음반류반, 사이버 검색 대응반.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정훈 실장님은 이거 뭐 모르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겠죠? 나오셔서 좀 전후 과정 설명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 그러면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보도처장으로 임명됐다고 저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도 임명된 적이 없다라고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시점 이후로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로부터 어떤 지시도 안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예.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지금 무마를 하고 싶으신가 본데요. 지금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언론에 대한 계엄사의 장악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과방에서 좀 짚고자 합니다. 옆에 조금 전에 나오셨었던 조성현 단장님처럼 부당한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보도 검열단 꾸려서 운영해라 했다고 한다면 가정적인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했다면은 본인은 항명하셨을까요? 아니면은 행하셨을까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질문 드릴게요. 이번 12.3 계엄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구성 요건상 미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에게 지금 법률적 판단을 물어보신 겁니다. 본인의 판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훈 실장님 이번 계엄에 성공하셨다면은 지금 당시 계엄 시에 임명되었던 역할이 뭐였냐면은 대한민국 언론 통제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합동참모부 계엄 실무 편람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출판물의 폐간 또는 언론 출판 기관의 폐쇄 등은 언론 출판 기관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특별 조치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실장님, 그냥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방송사가 전기 없이 방송 송출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신문사가 전기 없이 신문 찍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필사할 수 없겠죠. 언론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는 사실상 언론 기관을 강제 폐쇄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단전 단수 지시 있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단전 단수 지시 있었다는 것을 모르신다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편람에 따르면 명백히 개헌법상 허용되는 특별 조치의 한계를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실 건가요? 아니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자, 윤석열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단전 단수 지시했습니다.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편람의 내용에 따르면 명백히 지금 이 편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헌법상 허용되는 특별 조치의 한계를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저는 계엄 시 방송사에 대한 계엄사의 조치 사항은 바로 언론 통제의 현장이었다고 봅니다. 나와서 지금 불법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의 언론장악 시도의 전후 내용이 더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그 전 정훈 실장한테 11시 반쯤에 비상 소집해서 본부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1시쯤에 6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지시는 그 전 총장님께서 그 부실장급하고 차과장급 두세 명이 합참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증원요원으로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 3시쯤 준비가 될 것 같으니까 준비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책이나 그다음에 임무를 부여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지금 확인을 조사든 뭐든 하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